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0일. 아이고, 어느새 10월도 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0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밤 9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 일봉 차트, 이쪽 60분봉 차트, 60분 1일. 네. 보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장 뭐 볼 거 없죠? 예.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미국 시장이 주말에는 약간 상승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 뭐 약간 상승해서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길을 따라서 또 다시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거고, 뚫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힘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근데 뭐 위도 그렇지만 아래로도 뭐 힘이 안 보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렇다고 뭐 추세를,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를 따라가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맺히고 나서, 그리고 뭔가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정도로 흘러가겠죠. 그럼 다시 때리면 저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예. 뭐 옛날에 노자의 도덕경에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오르려면 내려라. 뭐 이렇게, 오르려면 내려라.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하도 옛날에 읽어봐서. 근데 그런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힘이 보여서 여기를 뚫고 여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고점을 바로 뚫고 올라갈 만한 힘도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중에 그 분봉 패턴 6가지 얘기했었죠. 예, 그거. 뭐 조금 약한 것까지 해서 7개 했는데 7번째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6개 정도 했으니까 그거 관찰해서 나오면은 가는 거고, 나오면은 그 방향, 콜에서 나오면 콜 따라 위로 가는 거고, 풋에서 나오면 아래로 가는 건데, 어, 뭐 아직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올 만한 힘도 없죠. 나올 만한 힘도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봐야 이제 이거군요. 네. 크게 보면은 요 한 칸이 5포인트인데 지금은 이제 어, 짧은 기간별로 봤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2.5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347.5, 345, 350. 우리가 좀 작게 봤을 때는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칸이 5포인트인데 5포인트 정도는 변동이 있어야 뭔가 그래도 좀 먹을만 한데, 그런 일도 별로 안 일어나고, 목요일 시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힘이 없는 날들이 좀 많다. 투자 심리가 좀 변변치 않은 날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금요일엔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침에 뭐 올라서, 예, 전날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그냥 도로 그냥 쭈루룩 무너졌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옵션에서 뭐 아주 좋은 수익이 났느냐? 나긴 났네요. 예. 우리가 원하는 뭐 더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여기서 출발해서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었지만 가다가 이렇게 또 무너져서 결국 전날 종가에서 조금 위에서 끝났다. 여기를 딱 잡을 수 있었을까 하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락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돌렸기 때문에 그래봐야 여기서 요만큼 대략 한 25% 정도는 요 구간에서는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뭐 여기 정도밖에 못 가는 거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해지를 하기 때문에 해지 비용이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이만큼 또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요쪽은 1분봉, 요쪽은 3분봉입니다. 여기는 좀 가까운 거, 여기서부터 한 10포인트 정도 비교적 가까운 거고, 요거는 이쪽은 360이니까 조금 더 한 칸 더 보고 있고, 이쪽도 뭐 그렇죠. 가격적인 면에서 여기하고 좀 가까운 가격, 여기도 여기하고 좀 가까운 가격대에 풋옵션, 이쪽은 콜옵션 이렇게 놓고 봤고, 이쪽은 1분, 이쪽은 3분입니다. 3분봉 차트고 여기는 선 차트. 네. 며칠 전에 이거 선 차트로 한번 바꿔놨었죠.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 바뀌었지? 됐다. 네, 조절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요때만 해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가 떨어져서 수평 횡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내리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오르거나 해서 여기를 좀 돌파를 하면 풋옵션 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콜 쪽에서는 뭐가 생겼느냐? 그렇지도 않죠. 계속 신저점을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건 푸시건 별로 뭐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얘는 이제 내일 아침에 약간은 그래도 얘들 때문에 상승해서 시작할 테니까 여기 정도에서 시작을 할 텐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또 바로 무너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얘는 좀 내려서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그렇게 깨작깨작되고 있으면 힘들죠.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뚫어줘야 된다. 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 동네까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뭔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원하게 뚫고 가야 그 위가 이 동네인데 이 동네 가면은 또 이거 가지고는 아직 막힐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지금은 뭐 콜이건 푸시건 뭐 시원하게 어디로 갈 모양이 잘 보이진 않고요. 단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6가지 패턴을 봤던 게 그것들이 이제 이런 정규 옵션 11월 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클리 옵션에서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이고 월요일물이 만기일이죠. 예, 뭐 만기일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적당히 우리가 봐뒀던 6개의 패턴을 장중에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뭐 얘들은 좀 아니더라 치더라도 예, 위클리 옵션을 좀 잠깐 볼까요? 월요일물 이건 너무 싸다. 여기도 싸고 너무 싸고 여기 정도 녀석도 좀 싸고 여기 정도로 볼까. 네, 얘네들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점이 네,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5배? 저점 대비하면 5배인데요. 이게 저점을 딱 잡기는 힘듭니다. 포인트로 딱 잡기는 힘들고요. 뭔가 좀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고 나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뭐 가봐야 거의 뭐 더블 정도, 더블 좀 넘게 간 셈이죠. 여기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올라가려는 어떤 약간의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쌍바닥이고 여기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잡았다면은 더블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위클리 옵션에서 이 정도 가는 거는 힘이 없는 거다. 반면에 이제 이쪽은 뭐 앞에 좀 얘는 그래도 이틀치 정도 나오는데 얘는 하루치밖에 안 나오고 어쨌든 뭐 시간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요. 이 시간 여기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쭉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내일 정도에 뭐 얘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깔짝되는 모습이 좀 보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가면은 이제 여기 다시 이 동네를 노릴 수도 있겠죠. 0.74 정도까지. 그럼 352면은 요 라인을 조금 뚫는 건데 아마도 그러기보다는 이게 안 나오면 이 모습이 안 나오면 가다가 도중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풋도 마찬가지죠. 풋이 조금 비싼 녀석이 340이 아니고 뭐 한 345 이런 녀석이 뭐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여기서처럼 이런 모습을 그리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볼록볼록거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오히려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장중에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뭔가 얘들이 정규 옵션이 별로 그렇게 힘이 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데이 트레이딩의 의미로 위클리 옵션을 조금 쳐다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부담 없는 금액으로 던지는 게 낫고 얘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섣불리
뭔가를 추가로 뭘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만약 조금씩 집어넣어왔다면, 그리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요거는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급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 트레이딩 당일치기 차원에서 한번 보고요. 나오면 어떤 우리가 원했던 그 6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쪽 애들을 조금 신경을 써보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얘들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뭔가 아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차라리 그냥 던져놓고 어디로 가든 어차피 얘도 올라가려면 저 위를 바라보고 갈 거고, 얘도 올라가려면 저 위를 바라보고 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던져놓은 거 있으면은 그냥 던져놓고 바라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던져놓은 게 없다 싶으면 뭐 조금 넣어놓고 바라보면 되는 거지. 양쪽 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어디로 가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1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래서 이제 해지를 반드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 뭘 하시든 아니면 금요일에 뭘 해 놓으셨든 상관없이 좀 지켜보자 이겁니다. 넣을 때도 조금씩만 넣는 게 좋겠지요. 요새 힘이 어디로 뻗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은 보시다시피 힘이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오늘 주말이니까 세계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고 다우존스 그날이 15일 날 하루 그냥 음봉 한번 나왔다가 계속 그 음봉 안에서 지금 놀고 있고, 그 음봉 상단을 이제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뚫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 네.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이런 부침이 심하죠. 네. 부침, 예, 요새 뭐 문해력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부침이 심하다는 건 뜰 부자와 가라앉을 침자, 예, 그겁니다. 부와 침이 심하다. 그런 현상이 올랐다 내렸다, 예, 떴다 가라앉았다. 부침이 심하다. 예, 뭘 붙이는 것도 아니고, 예, 부침입니다. 예, 부침이 심하다. 그러고 있다. 다우보다는. 네. 어쨌거나, 예, 다우보다 심하건 어쨌거나, 다우건 나스닥이건 미국 시장은 그냥 아직은 가고 있다. 이거죠. 나스닥은 좀 있다가 전고점을 만나는데, 뭐, 뚫을 수도 있겠죠. 예, 다우는 네, 이미 뚫었고,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뚫고 올라와서 이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이렇게 가는데, 예. 아시아는 어떤가? 네, 일본 애들 한번 보지요. 일본. 이렇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예,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왔다 갔다 다시 여기까지 온 셈이죠. 그래도, 예, 이 동네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 코스피는, 네, 이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 시장만 해도
적어도 우상단으로 흐르는 게 뭔가 조금 보이긴 하죠. 그러나 코스피는 위로 오르는 게 위태롭게 보이죠. 위로 오르는 것조차 위태롭게 보인다.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이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얘들이 슬쩍 끌어올려주면 그 끌림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지만 도통 갈 힘이 안 보인다. 계속 이러고 있다. 이럽니다.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여기까지도 봐야 되고 여기도 뚫리면 전저점, 그 다음 저점 이런 데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뭐 아직은 뚫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라인까지 요 라인이 곧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까지 1차적인 목표는 요 정도로만 하방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자. 그 다음은 뭐 여기 도달한 다음에 생각을 하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은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냥 여기에서처럼 이런데 5포인트 단위에서 지지받고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었지만 바로 부딪히자마자 부딪혔다라고 핑계 대고 그냥 폭 미국이 좀 무너지니까 그냥 폭 가라앉았다가 그다음에 미국이 좀 오르니까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제자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 가지고는 지금 힘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여기서 뭐 이렇게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요 작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슬쩍 올렸다가 삐질삐질 이런 데로 다시 내려가려고 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뭔가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가 힘들다. 그럼 옵션 차트 가지고는 보기가 쉽냐? 정기 옵션, 11월물 옵션 가지고는 힘이 어디로 나올지 아직 모르겠다. 최소한 풋옵션에서 뭔가 나오려면 적어도 이런 데는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그렇죠. 그 전날 정해놓은 건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습니다. 근데 돌파를 못했죠. 여기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수요일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그런 거 못했고요. 금요일은 살짝 돌파하려는 듯 아침에 그런 희망을 줄 듯 말 듯 하다가 목전에서 바로 빠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지 뭐 어떨지는 내일 장중에 나오는 모양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요 동네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3분봉에서 보면 이제 여기인데 일단 여기이지만 가장 최근에 생긴 요 고점 지난 수요일에 생긴 거 말고요. 수요일에 생긴 건 여기고 수요일에 생긴 거 말고 금요일에 바로 직전에 생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나마 돌파를 해줘야 그나마 콜에 뭐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가 있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런 모습
얘들이 장중에 흐르는 뭐 위클리 옵션을 조금 보자 그랬는데 위클리 옵션에서도 뭐 힘이 안 보이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아는 모양이 안 나오면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요. 천천히. 신경 쓰기 싫으시면 조금만 양쪽으로, 예, 콜옵션, 풋옵션 조금만 사서 그냥 놔두면 되겠지요. 언젠가는 뚫겠지요, 여기를. 얘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요런 데 뚫겠지요. 그런 캐 정도만 기대를 하고, 예, 그냥 놔두면 되겠다. 많이 움직여야 수익도 나는데, 뭐,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깔짝깔짝 움직이면 속만 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시황은 뭐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 살펴봤고, 한국 시장이 지금, 예, 딴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은 미국이라 치고요. 예, 일본에 비해서도 지금 못 나가고 있다. 네, 이게 참, 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본이 그 JOB, 어, BOJ, 예, 뱅크 오브 자pan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얘기했던 데죠. 했던 날이죠. 그래서 그냥 쭉쭉쭉 3일 연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온 셈이죠. 예. 반면에 한국은 쭉쭉쭉 빠지고, 예, 못 돌아왔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돌아와야죠. 최소한.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뭐 추세선을 새로 이렇게 만들 건지, 뭐 그래도 뭐 추세선은 지금 뭐 맞질 않으니까 아예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만 할 건지, 예, 답답합니다. 좀. 언젠가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지난주 언제까쯤 됐을 겁니다. 술자리에서 이제 한 친구가 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야, 정권 바뀌어야 돼. 그리고 정권 바뀔 때까지는 뭐 없어. 대충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까? 당연히 나아지죠. 제가 예를 들어준 게 그거였습니다. 3% 4%씩 성장하던 경제가 경기가 좋을 때는 3, 4%씩 성장하고 경기가 좀 나쁘면 그래도 한 2% 정도까지 성장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3% 성장하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1.2% 성장했다가 빠지면 1.1% 성장했다가 이렇게 0.1포인트 단위로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군요.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는 층들이죠. 예. 그런 층들은 사실 뭐 정권 바뀌어서 뭐 나한테 좋아지는 게 뭐 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뭐 법인세도 깎아주고, 예, 종부세도 깎아주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롭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경제는 이런
현재는 이런 거의 이제 마름모 상태인데요. 예, 피라미드 상태는 아주 옛날식, 예, 아주 옛날식입니다. 이렇게 된 나라들은 앞으로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층이 이렇게 많아야 되고, 예, 아래층, 빈곤층, 위쪽, 뭐, 상위층, 네, 이런 쪽들도 적어야 되고, 중간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득 하위층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이쪽으로 중간층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서 퍼서 이쪽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 마름모의 사이즈를 좀 이렇게 넓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경제적으로 아주 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이상적인 거.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예, 이겁니다. 이건데 너무 차이가 없으면 또 발전하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마름모. 예.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소득 5분위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거의 1분 위에 있는 1분이나 2분위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는 거죠. 세금 깎아주는 것 자체가 얘들한테만 좋은 겁니다. 여긴 좋은 일이 없어요.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세금 낼 재산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정치 경제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사실 국가 경제가 좋아야 이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그럼 이런 구조냐?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미국은 누진세 적용이 엄격하죠. 누진세 적용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합니다. 돈 벌 기회는 미국에서 국가에서 너한테 자유롭게 주겠지만 네가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은 누진해서 내야 된다.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는 했는데,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늘은 딴소리도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재작년까지 종부세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겁니다. 그거 뭐 내가 얼마나 벌었다고 그 세금 깎아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근데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오히려 기업들한테도 좋죠. 제가 조금 사족으로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업은 많이 봐줄수록에 안 좋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봐주면 결국 그 기업은 얼마 안 있어서 망하거나 부도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기술 개발이나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경쟁하는 곳은 국내 시장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그 세금이나 국가에서 매기는 뭐 특히나 법인세죠. 예, 법인세를 무겁게 매기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안 합니다. 예. 지금 뭐 부가가치가 한 30, 계산하기 쉽게 10배짜리라고 하죠. 예. 이 제품을 만들면 제조 원가 대비해서 시장에 내다 팔 시장 가격이 시장가가 1,000원인데 지금 우리 제조 단가가 100원이다. 그럼 10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국가에서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뭐 하면 이런데 점점 투자를 게을리합니다. 예. 안 그래도 돈은 들어오니까. 그런데 딴 나라 애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 2,000원짜리를 100원에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죠. 품질은 더 좋고, 가격은 더 비싸고, 하지만 제조 단가는 더 낮고, 이런 일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그래야지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까 그 부가가치 1,000원짜리 제품은 나중에 시장에서 밀려서 800원, 700원, 500원에도 안 팔리는 그런 때가 곧 오지요. 예. 그런데 기업들의 사정을 잘 봐주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게 오너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큰 기업일수록 혹독하게 매길 거 다 매겨야 정신 차리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봐주는 거는 결코 능사가 아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세계 정상에 우뚝 솟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안주하면 곧 망한다. 예, 주말이라 조금 헛소리 했습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 하시고요. 예. 앞부분에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들으셔도 될 거고 뒷부분은 완전 사족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길어졌네. 예. 항상 나중에 대본에 없는 얘기들이 생각이 나서 대본 자체가 없으니까 오늘 주말이 밤이고 해서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주말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